북미 축구의 새로운 엘 클라시코가 디펜딩 챔피언에게 가장 잔혹한 시나리오로 막을 내렸습니다. 7만 7,50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광로 같은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슴에서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로스앤젤레스 FC에게 3대 0으로 처참하게 짓눌렸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명의 스포츠 기자들이 인터 마이애미의 출구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타깃은 분홍색 유니폼의 골문을 지키기 위해 갓 이적해온 신입 골키퍼 데인 세인트 클레어였습니다. 기자들은 희생양을 찾는 듯한 질문들을 잔뜩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인트 클레어가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이나 팀 전체의 느린 템포 혹은 메시나 수아레스 같은 공격수들의 불운을 탓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크가 자신을 향하자 데인 세인트 클레어는 그 어떤 변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캐나다 출신 골키퍼는 피로와 경악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돌연 그는 땀에 흠뻑 젖은 경기용 장갑을 거칠게 벗어던지며 눈앞의 인터뷰 테이블에 내리쳤고 단숨에 미국 전역의 미디어 헤드라인을 장식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수비진의 실수에 대해 묻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실수는 손흥민과 같은 경기장에서 뛰어야 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그에게 MLS 우승컵을 주십시오. 남은 시즌을 다 치르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중 마크 작전의 붕괴, 사냥감이 사냥꾼이 될 때 언론의 경악을 눈치챈 세인트 클레어는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지만 이어진 그의 고백은 양팀 간의 잔인한 클래스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의 라커룸 비밀 계획과 그것이 손흥민에 의해 어떻게 무자비하게 짓밟혔는지 폭로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마스체라노 감독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명령만을 주입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가 씁쓸하게 회상했습니다. 감독님은 훈련장에서 소리쳤습니다. 배후 공간을 내주지 마라. 파이널 서드, 파이널 터드. 공격 지역에서 손흥민을 완전히 죽여놔라. 우리는 철창을 만들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처음 15분 동안은 정말 잘 해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골키퍼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술판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초인적인 지능을 가진 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강한 전방 압박에 LAFC의 중원이 질식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때 그는 평범한 공격수들처럼 위에 박혀서 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냥감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손흥민은 자기 진영까지 깊숙이 내려와 마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낮게 플레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압박과 대인 방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공격수가 센터백의 위치에서 공을 배급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킬러를 마크한단 말입니까? 마크하러 올라가면 배후 공간이 뚫리고 물러서면 그가 편안하게 킬 패스를 찔러 넣을 텐데요. 손흥민은 단 한 번의 포지션 변경으로 우리의 전술 지시서를 직접 찢어버렸습니다. 쫓기던 사냥감에서 그는 판 전체를 조종하는 사냥꾼으로 돌변했습니다. 37분 골대 안에서의 시선, 바디랭귀지에 조종당하다 자신의 무력함을 증명하기 위해 세인트 클레어는 37분 다비드 마르티네즈의 선제골 장면을 다시 해부했습니다. 골대 안의 시선에서 볼 때 그것은 단순한 뛰어난 어시스트가 아니라 골키퍼의 신경계를 향한 최악의 심리적 폭력이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첫 번째 실점은 거짓말의 걸작이었습니다. 37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분홍색 유니폼 3명에게 에워싸여 공을 잡았습니다. 골대 안 정면 시야에서 저는 그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가 낮아지고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보았죠. 수십 년간 공을 막아온 제 잠재의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반대편 구석을 향해 꽂히는 날카로운 가마차기, 슈팅을 위한 100% 완벽한 생체역학적 자세였습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저는 즉시 몸의 무게 중심을 오른발로 옮겼고 그 치명적인 슈팅을 막아내기 위해 몸을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인트 클레어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속임수, 즉 최고 수준의 바디 페인트였습니다. 몸의 궤적은 슈팅이었지만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 손흥민의 발목이 상상할 수 없는 각도로 꺾이더니 수비 라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완벽한 패스를 밀어주었고 마르티네즈를 빈 골대와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앞을 막아선 3명의 수비수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단 한 번의 어깨 움직임으로 제 중추신경계마저 속여 넘겼습니다.
그 골은 육체적인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심리 조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반응을 미리 프로그래밍해 두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강요했습니다. 드래그백의 굴욕, 위대함이 잔인함으로 변할 때, 하지만 세인트 클레어의 자존심에 가장 큰 상처를 입힌 것은 어시스트 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경기 막판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기술적으로 모욕에 가까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순간이었죠. 경기 막판 우리 수비진이 높이 올라갔다가 역습을 맞았습니다. 저는 페널티 박스도 안에서 손흥민과 1대1로 정면에서 맞서야 했죠. 캐나다 출신 골키퍼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교과서대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뛰쳐나가 몸을 낮추고 팔다리를 넓게 벌려 슈팅 각도를 최대한 좁혔죠. 제 몸이 거의 골문 전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 그 압박감 속에서 전 세계 99%의 공격수는 당황해서 제 몸을 맞추거나 허공으로 공을 날려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슛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드래그백 발바닥으로 공 긁기를 선보였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그저 가볍지만 완벽하게 발바닥으로 공을 밀어냈죠. 그는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커버하러 달려오던 수비수까지 지나쳐 공을 부드럽게 끌고 갔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훈련장에 세워진 플라스틱 꽃갈콘 라바콘을 피하듯 우리를 가볍게 제치고 나서야 동료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횡패스를 내주었습니다. 비록 동료가 슛을 놓쳐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그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직접 슛을 쏴서 제 골망을 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수비진을 웃음거리로 만들며 자신의 어시스트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골키퍼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농락당하는 것은 차라리 골을 먹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미 내려진 선고, 시즌 전체를 치르는 건 시간 낭비다. 폭풍 같았던 인터뷰의 끝자락에서 데인 세인트 클레어는 경기의 두 아이콘인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을 직접 비교하며 2026 MLS 판도에 대한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레오 메시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맏형이자 우리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현재의 이야기이고 그라운드 위 90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레오는 LAFC의 포위망 속에서 단일 제곱미터의 공간이라도 찾기 위해 처절하게 고군분투에 감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공간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팀 전체가 뛸 공간을 직접 창조하다냈습니다. 오늘 해외 평점 시스템에서 손흥민이 8.1점, 러가 6.9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적나라한 진실을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인터 마이애미의 수문장은 마치 상대팀을 대변하는 듯한 오만한 선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에 갓 도착해서 프리시즌 친선 경기조차 뛰지 않은 선수가 데뷔전 당일 디펜딩 챔피언의 시스템을 이렇게 산산조각 낼 수 있다면 리그 주최 측은 나머지 모든 팀의 시간과 돈, 체력을 아껴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MVP 최우수 선수, 트로피에 손흥민의 이름을 새겨넣고 MLS컵을 LAFC에 넘겨주십시오. 오늘 밤 이후로 전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리그의 그 어떤 팀, 어떤 감독, 어떤 전술 시스템도 그를 막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 장갑을 집어던지며 뼈아픈 속내를 털어놓은 데인 세인트 클레어의 발언은 즉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그의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키퍼 출신 전문가들은 그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팀 하워드, 전 미국 국가대표 및 에버턴 레전드 골키퍼 슬래시 NBC 스포츠. 데인의 심정이 100% 이해가 갑니다. 골문 앞에 서 있는데 상대 공격수가 그저 슛을 쏘려는 게 아니라 내 심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무력감은 극에 달합니다. 손흥민은 바디 페인트를 사용해 데인의 반사신경을 조종했습니다. 데인의 고백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재를 향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에르쿨레스 고메즈, 전술 분석가 슬래시 전 국가대표 출신. 세인트 클레어가 손흥민이 깊숙이 내려와 딥라잉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말한 부분이 바로 이 경기의 핵심입니다. LAFC는 윙 포워드를 산 게 아니라 경기를 지배할 두뇌를 샀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의 무게중심을 뒤로 빼자 인터 마이애미는 전술적 핵심부터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결론,
새로운 시대의 개막대인 세인트 클레어의 인터뷰는 가혹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현재 MLS는 더 이상 남미 출신 스타들만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손흥민의 등장은 리그의 전문성과 전술적 사고의 기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인 한 골키퍼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손흥민의 위대함이 근육의 힘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그리고 상대의 심리까지 통제하는 예술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믹스트존의 인적이 드물어질 무렵 대인 세인트 클레어는 자신의 경기용 장갑을 주워들고 침묵에 잠긴 인터 마이애미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 밤 미국 전역은 전례 없는 여진 속에 잠들 것입니다. 개막전은 끝났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체 MLS 리그는 아시아에서 온 새로운 왕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MLS컵의 실제 수여식은 아직 멀었을지 모르지만 왕관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손흥민의 머리 위에 씌워져 있습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